동창회에서 며느리가 무시받고 쫓겨난 순간 등장한 시어머니, 그녀의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는데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여자가 당당하게 들어섰죠. 순간 떠들썩하던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걸어가 한 젊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까까지 웃으며 떠들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여자가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저 젊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여고 교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교실 한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탁! 한 아이의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엎어졌습니다. 밥과 반찬이 교실 바닥으로 쏟아졌죠. 하얀 플라스틱 도시락통, 검소한 반찬들, 고기 한 점 없이 계란말이랑 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앞에서 한 여학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강남 선화여고 도시락 맞아? 이건 솔직히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주변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장학금 받는 애잖아. 불쌍하니까 참고 먹어. 어차피 공짜로 다니는 학교인데 도시락까지 바라면 욕심이지. 그 말에 더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은 도시락이 엎어진 바닥을 보며 휴지로 몇 번 쓱쓱 닦더니 마치 정리 끝이라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얼굴은 새빨개졌지만 눈물은 애써 참고 있었죠. 그 아이의 이름은 윤지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우가 그런 과거를 겪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 채 오늘 한 사람이 이상하게 불안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은주였습니다. 최은주는 오늘따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재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요. 은주는 강남에서 건설회사 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시작해 지금의 중견 기업까지 일궈낸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사람을 볼 때도 자연스럽게 조건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배경, 학력, 집안 같은 것들이 실제로 중요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곧 민재가 한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윤지우. 30살 구립도서관 사서라고 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평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우입니다. 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조용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은주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수도권 국립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예전에 작은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십니다.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지우는 물어보면 대답했지만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죠.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착해 보이긴 하는데 좀 소극적인 것 같다고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더 당당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식사 내내 지우는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은주와 민재가 대화할 때도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가끔 의견을 물어보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은주는 점점 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쁜 아이는 아닌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은주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민재에게 맞는 사람일까?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착하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복잡한 인간관계를 많이 겪게 됩니다. 과연 저 아이가 그런 세계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민재를 도와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마음에 들고 싶었는데 왠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민재 여자친구 만났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때?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은주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지우에 대한 생각, 아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우는 일요일마다 민재와 함께 은주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은주는 지우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다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섬세한 아이였거든요. 어느 일요일 은주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차잔을 어디에 두는지, 받침은 어떻게 놓는지,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까지요. 다음 주에 지우가 왔을 때였습니다. 식사 후 차를 준비하려던 은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테이블에 차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사모님, 홍차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 민재와의 통화에서 잠깐 한 홍차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마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은주가 식사 후 과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미리 깎아서 가져왔고, 문 닫을 때 소리 나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고는 항상 조심스럽게 닫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배려였습니다. 대화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일 하고 있어요? 지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요즘은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책 읽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생생하게 이야기했거든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착하고 순수한 거 아닐까? 사업을 하다 보면 복잡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과연 지우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은주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 그 아이 말이야. 정말 착하긴 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야?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우리 같은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하잖아. 당신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그냥 민재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우를 좋아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비서가 들은 정보가 있다며 은주에게 지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예비 며느리분이 이번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신다고 하더군요. 은주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 어디 고등학교인데? 선화여고라고 하던데요. 선화여고. 강남에 있는 명문 사립여고였습니다.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죠. 은주는 궁금했습니다. 지우가 그런 학교를 다녔다는 것도 의외였지만 더 궁금한 건 왜 지금까지 동창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는지였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 말이에요. 은주는 지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지방에서 태어나 선화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이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지우는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다른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지우는 낡은 책가방을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동창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 엎어진 사건 있었잖아요. 애들 몇 명이 지우 도시락 보고 이게 뭐냐고 휴지통에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앞장섰던 애가 김혜진이고요.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아까 들었던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민재와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민재는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녔고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가질 수 있었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우와는 너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잘 맞을 수 있을까? 은주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재야, 지우가 고등학교 때 많이 힘들었다면서?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지우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무시당했고요. 근데 그 시간이 지우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다르잖니. 너희 둘이. 민재가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우는 제가 변호사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줘요. 그리고 저도 지우와 있을 때 가장 편안해요. 은주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은 대부분 조건부터 봤었죠. 로펌 파트너라는 타이틀이나 집안의 재력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이해해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은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시간을 주세요. 지우를 좀 더 지켜보시면 분명 좋은 점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지우가 나쁜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비서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예비 며느리분이 내일 동창 모임에 가신답니다. 은주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우가 그 모임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고등학교 시절 힘들었다면 동창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을 텐데. 은주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지우 생각이 났거든요.
착하고 순수한 그 아이가 혹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은주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자꾸 지우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은주는 가장 가까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차 준비해요. 어디 가시게요, 사모님?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은주 자신도 정확히 왜 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지우가 걱정되었던 거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근처에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라운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우가 무사히 나오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라운지 내부가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여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명품 가방들, 화려한 액세서리들, 전형적인 강남 사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우의 성격을 생각하면 설령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딜 것 같았거든요. 은주는 조금씩 라운지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도 굳게 다물려 있었죠. 몇 명의 여자들이 지우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들의 얼굴에 묘한 웃음이 있었거든요. 좋은 의미의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읽는 데는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저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지우를 둘러싸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밖이라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유리잔을 꼭 쥔 채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더군요. 은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거든요. 웃음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지우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깐 시선을 떨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난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었나 봐. 괜히 왔어. 은주는 차 문을 열까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요. 괜히 나섰다가 지우가 더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들이 지우를 향해 계속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었죠. 지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물잔을 내려놓는 손이 잠깐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은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니? 왜 그냥 참고만 있는 거야? 은주는 속으로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싸우거나 대들기보다는 참고 견디는 아이였죠. 그게 지우의 방식이었습니다. 라운지 안 분위기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여자가 특히 크게 웃으며 뭔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주는 직감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이제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는 걸.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라운지로 향했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라운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라운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죠.
은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여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지? 하는 표정이었죠. 그때까지 그들 앞에는 고개를 숙인 지우와 비웃음을 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혜진이었습니다. 김혜진은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선화여고 시절부터 지우를 가장 많이 놀리던 아이. 아니, 내가 로펌 변호사랑 결혼을 한다고? 김혜진이 크게 말했습니다. 장학금으로 겨우 학교 다니던 애가? 와, 진짜 인생 역전이다. 그치? 주변에서 킥킥대는 웃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 시어머니한테 진짜 솔직하게 다 말한 거 맞지? 집 경매 넘어가고 알바하다가 쓰러졌던 거 말이야. 야, 그런 건 숨기고 결혼하는 거지. 들키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로펌 변호사 돈줄 잘 잡았네. 이왕이면 우리 같은 집안에서 하나 잡지 그랬어? 여자들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똑같다. 고등학교 때랑 하나도 안 변했어. 은주가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은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니가 왜 여기 계신 거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아직 은주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한 여자가 나섰습니다. 아까 지우를 가장 심하게 놀리던 여자, 김혜진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목소리에 거슬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우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지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은주가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모님 왜? 은주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라운지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죠. 김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요. 저기 누구시냐고요? 은주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최은주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몇몇 여자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은주를 알아봤죠. 최은주, 그 최은주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남에서 건설회사 부사장으로 일하는 은주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집안 사람들이라면요.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들 민재의 약혼녀입니다. 곧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고요. 여자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김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지우가 많이 힘들어했다던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농담을 좀. 김혜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은주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봤거든요. 그 말에 여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일어나자.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은주 옆에 서니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다시 여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배경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리고 배경을 안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건 더 아니고요. 그 말을 남기고 은주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여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차로 향했죠. 차에 탔을 때 지우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어떡해? 은주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걱정돼서 왔어. 그런데 내가 온 게 잘한 것 같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것 같았죠. 손등을 무릎 위에서 꼭 쥔 채 떨림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지우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전 일들을 좀 들었어요. 예전 일들? 네. 고등학교 때 일이요. 은주는 기다렸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할 때까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집이 어려워졌죠.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집안 아이들이었어요. 명품 가방도 들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저는 그럴 수 없었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를 무시했구나. 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제 도시락을 보고 놀리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비웃기도 하고. 지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때의 냄새, 소리, 웃음소리까지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도시락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바닥에 쏟아버린 적도 있어요. 그때 앞에서 웃으면서 서 있던 애가 오늘 그 자리에 있던 김혜진이었어요. 지우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창 모임에 안 간 거니? 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민재 오빠가 한번 가보라고 해서요.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구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았어요. 아니, 더 심했어요. 제가 민재 오빠를 만난다는 걸 알고는 더 놀렸어요. 은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던 애가 로펌 변호사를 잡았다고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또다시 그때처럼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난 이런데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민재 오빠한테도 사모님한테도 부담만 되는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은주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들어봐.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집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지우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어.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학교를 다녔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사모님,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잖아. 도서관에서 아이들 도와주면서 말이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처음에는 걱정했어. 내가 우리 집안에 맞을까 하고. 하지만 오늘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강하다고요? 그래. 오늘 그 상황에서 화내거나 대들지 않고 조용히 견뎠잖아.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버틴 거야. 그게 진짜 품격이야. 은주는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라운지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네, 사모님. 넌 이제 내 며느리야. 진심으로. 은주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나 걱정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은주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그동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시어머니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을 테죠. 고마워요, 사모님. 정말 고마워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는 지우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힘든 일도 많을 거야. 사업하는 집안이라 복잡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거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오늘 내가 봤잖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을. 은주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앞으로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 어떤 일들이요? 너 도서관에서 아이들 돕는 일 하잖아. 나도 사실 그런 일에 관심이 있었어. 정말요? 응. 우리 회사가 좀 안정되면 교육 관련 재단을 만들고 싶었거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거. 너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지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같이 해보자.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는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어. 민재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하루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쓰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한 줄을 더 써놓고 싶었습니다. 윤지우, 우리 집안의 복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은주 자신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잊고 살았지만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죠.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때의 은주도 지금의 지우와 비슷했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성공하면서 그 시절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만 보게 되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지우를 만나면서 은주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진짜 명문가는 집안이 아니라 품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돈이나 학벌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은주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지우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그리고 은주 자신에게도요. 지우는 은주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지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서 말이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은주와 지우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도 은주에게 더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죠. 자신의 의견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봉사나 교육 관련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주는 지우와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몇 주 후였습니다. 은주는 지우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우리 그 이야기 기억하지? 교육재단 말이야. 네, 사모님.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 너랑 같이.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 장학금도 주고 책도 지원하고 내가 도서관에서 하던 일들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거야. 지우는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사모님.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렴 지우야. 정말 꿈만 같아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나한테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줬거든. 중요한 거요? 응. 사람의 진짜 가치가 뭔지.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을 말이야. 두 사람은 재단 설립을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죠. 은주는 지우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며느리로 맞은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요. 결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은주도 그런 지우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했죠. 우리 재단에서 돕는 아이들도 초대하면 어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재단에서 작은 행사 하나가 열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과 후원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죠. 행사가 끝날 즈음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우야, 오랜만이야. 김혜진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하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우 곁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오랜만이야, 혜진아. 김혜진은 잠시 말문을 잃은 듯 지우의 뒤편에 걸린 재단 현수막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솔직히 올까 말까 망설였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 응, 말해. 김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너무 심했어. 도시락 일도 그렇고 이번 동창회 때도 그냥 내가 가진 걸 과시하고 싶어서 남을 밟고 올라가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네가 이렇게 아이들을 돕는 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알겠더라. 지우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가 너무 버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우는 더 이상 그때의 장학금 도시락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지우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야 들었네. 김혜진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너 그럴 자격 있어. 아니, 그럴 자격 누구보다 있더라. 김혜진은 작게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아주 천천히 오래된 상처 하나가 닫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재단에서 돕는 아이들도 와서 축하해줬죠. 은주는 하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며느리 지우를 소개합니다. 이 아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온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이 아이를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명문 가는 집안이 아니라 품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은주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도 은주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동반자였습니다. 진짜 가치는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